안녕하세요. 김지혜 강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근무할 당시 어떻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었는지를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싱가포르 업체에 근무할 당시 2년 정도 중국 지사에서 영업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. 당시 저는 중국어를 사실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제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자,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현지어가 안 되는 동네에 내가 살아야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? 아마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분야가 이 세 가지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업무적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저의 그 고객이 외국계 업체다 보니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한국 업체의 경우는 한국어로 할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현지에 내가 살아야 한다면 아마도 먹고 자고 이동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. 자, 자고 이동하고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면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. 내가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익히고 나면 사실 큰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몇 번을 타고 택시를 어디에서 타고 얼마 정도 나오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죠. 그리고 자는 것도 호텔이나 숙소가 정해지면 그곳에서 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먹는 거입니다.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고요. 매일 똑같은 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먹는 데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어느 정도 발생하죠. 자,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살 때 방법이 2가지죠. 해 먹거나 사 먹거나입니다. 자, 사 먹을 때도 뭔가 시켜야 되고 해 먹을 때도 뭔가 살 때 이게 뭔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 먹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메뉴도 좀 읽어야 되고 그렇습니다. 재료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죠. 자,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주로 사 먹었었는데요. 호텔에 지내다 보니까 해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. 그러면 어떻게 맛있는 거를 먹었나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중국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사진도 있고 영어로 설명도 좀 돼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의 메뉴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한자만 그득한 이런 메뉴들인데요. 이걸 보고 시켜야 돼요. 자, 제가 이 메뉴를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한 게 거의 1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. 이게 재료가 뭐 닭인지 소인지 오리인지 그리고 볶았는지 삶았는지 뭐 튀겼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까지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이해하는데 거의 1년 반 이후가 되어서야 가능했는데요. 자, 그러면 처음에 그 거의 한 1년 동안 저는 어떻게 맛있는 거를 여기서 최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었냐? 그 방법은요, 바로 저의 관찰이었습니다. 저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이 어딘지를 관찰했습니다. 그리고 그 많이 가는 그 식당에 일단 찾아가죠. 그리고 그 식당에 들어가면 쭉 식당을 둘러보고요.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뭔가를 찾아봅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음식, 그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습니다. 그러면 종업원이 오죠. 그러면 뭐 바로 저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리키면 바로 그 메뉴가 옵니다. 대부분 인기 있는 식당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죠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은 음식들은요. 그렇게 먹고 나면 종업원에게 이 수첩을 쓱 내밉니다. 이름을 좀 적어달라고. 그러면 그 메뉴에 이름을 적어주죠. 맛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뒤에. 그렇게 이 식당에서도 이제 이름을 적어오고 저 식당에서도 이름을 적어오고 이렇게 하다 저의 메뉴판, 저만의 메뉴판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는요. 사실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식당에 가면 그 메뉴판 가르쳐서 보여주면 바로 그 음식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방법, 저만의 노하우였고요. 자,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중국어를 몰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저의 관찰 말고 타인의 관찰도 한 몫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타인의 관찰은 뭔가 살펴보면요. 사무실 앞에 저렇게 노점상처럼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. 사무실이 많을수록 그
직원들이 점심때 무언가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당들이 막 즐비해 있는데요. 제가 자주 가던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. 좀 깨끗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 이제 그런 그나마 이제 안전해 보이는 곳에 가서 샀는데요. 저렇게 반찬들이 여러 개 있으면 저 중에 이제 3가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. 제가 저기 갔을 때 거의 그 동네에서 외국인은 중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은 사실 거의 저밖에 없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런 걸 시킬 때 묻는 거죠. 어느 거 할까? 많이 줄까? 적게 줄까? 뭐 국물을 좀 놔줄까? 뭐 이렇게 이제 묻겠죠. 근데 저는 못 알아듣잖아요. 그래서 거기 주시는 아주머니가 무언가 말을 시켰을 때 제가 약간 대답도 못하고 웃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금방 알아차렸습니다. 아, 쟤는 외국인이구나.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제가 오면 모션이 엄청 커집니다. 많이? 조금?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했는데요. 자, 그 음식점에는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가 있었습니다.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부침개였는데요. 제가 맛있다고 막 그 부침개를 이렇게 덜 때마다 이거 맛있다고 막 이렇게 최고를 막 보여드렸었습니다. 자, 어느 날은 제가 조금 늦게 나갔는데요. 마침 그 부침개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몇 개 남지가 않은 거예요.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줄이 이렇게 서 있는 데서 조금 뒤에 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생각했죠. 아쉽지만 오늘은 저 부침개는 못 먹겠구나. 앞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순간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고 부침개를 옆으로 이렇게 슥 밀어두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제 순서가 딱 되었을 때 그 밀어뒀던 부침개를 묻지도 않고 밥 위에 이렇게 쳐 놓아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저를 보고 이렇게 슉 웃어주시는 거였어요. 정말 엄마 같은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. 바로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그 아주머니의 관찰과 배려 덕분이었습니다. 저 친구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, 제가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되는지, 적게 먹어야 되는지, 이거 국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분은 다 저를 관찰을 하고 외우고 계셨던 거죠. 자, 제가 그러면 중국어가 유창했다면 어땠을까요? 사실 이렇게 도움은 필요 없죠. 관찰도 사실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. 이 동네 맛있는 식당이 어딘가요? 호텔에 가서 물어보면 되고요. 그리고 메뉴판도 내가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이거 주세요, 저거 주세요. 여기 뭐가 제일 맛있나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. 아마 아주 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언어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적 표현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게 되고요. 언어가 안 되는 상황에는 우리가 비언어적인 표현, 바디랭귀지나 관찰을 하게 됩니다. 사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똑같은 상황을 항상 겪고 있는데요. 저의 관찰, 빨리 눈치껏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알고 무언가 빨리 업무를 파악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관찰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누군가의 도움도 항상 받게 되는데요. 물론 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나를 관찰해주고 배려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내가 부족할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, 그 부침개를 이렇게 밀어뒀다가 나에게 얹어줬던 그 아주머니처럼 나한테 바라는 거 없이 나를 관찰하는 사람, 나를 배려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부족한 역량을 가졌을 그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중국에서 어떻게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는지 바로 2가지, 나의 관찰과 배려심 깊은 그 누군가의 관찰로 제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다. 비언어적인 요소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오늘의 에피소드 재밌었나요?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